첫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 기가 개발이 추진된 지 20년 만인 9일 처음으로 완전한 형체를 드러냈다. 세계 13번째 독자 개발 전투기다. 제한적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는 세계 8번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생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 국내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시제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종전 KF-X로 불려왔던 한국형 전투기는 이날 KF-21로 공식 명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항공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이 넘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린다. 시제기는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KF-21 개발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모두 미국제여서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으로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KF-21N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 러일 등 주변 강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이미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독침 무기들로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돼 중국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남아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2000여 회가량의 비행시험에 성공해야 한다. KF-21 개발 비용 중 20%인 1조 7338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군 소식통은 KF-21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이번 방한 때 내 이름을 걸고 성공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 인도네시아 문제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수출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KF-21은 800억 원 미만의 가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낮아진 것도 KF-21 위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2. 국산 전투기에 쓰일 독침 미사일은 무엇일까? 박수찬의 군. 한국군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날카로운 창이 있다. 한반도 일대를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이 그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이다. 강력한 항공무장은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다.
하지만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 상태에서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신형 미사일 장착이 거론되는 이유다. 거론되는 미사일은 어떤 것 있나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군 전력은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F4 전투기에 쓰이는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나뉜다. 노후화가 심각한 F4는 2020년대부터 KF-21로 대체된다. F4가 사라지면 파바이 미사일도 일선에서 점차 물러날 예정이다. FA-50은 공격력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KF-21과 FA-50을 기반으로 하는 공대지 미사일 확보 필요성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종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안하는 타우러스 350K-2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할 정부기관이나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350K-2는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으로 FA-50과 KF-21 탑재가 가능하다. 엔진 성능을 높여 사거리는 600km를 넘는다. 관통력과 비행 및 유도 방식은 기존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다. 기존 파바이는 무겁고 크기도 커서 F4 탑재도 쉽지 않았다. 사거리도 200km 수준이었다. 반면 타우러스 350K-2는 부품 소형화와 엔진 및 탄두 성능 개선 등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FA-50과 KF-21을 중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이 소요 결정을 내리면 연구개발 및 생산에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타우러스 측의 설명이다.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방식은 F-15K에 했던 것과 동일하다. KF-21과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만든 국산 전투기라 체계 통합하는 기간은 F-15K 당시보다 훨씬 짧은 1년 안팎이다. 비용도 F-15K 800억 원보다 훨씬 낮다. FA-50에 타우러스 350K-2를 체계 통합할 경우 관련 비용은 F-15K 대비 3분의 1 정도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에 체계 통합할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타우러스와 타우러스 350K-2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쓴다. F-15K에 탑재된 타우러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KF-21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형적 크기가 다르므로 무장 장착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제작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타우러스를 KF-21에 탑재하면 체계 통합 비용은 F-15K 위 절반 수준이다. F-15K는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체계 통합 작업을 수행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지만 KF-21은 KAI가 작업을 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타우러스가 다른 미사일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는 터키 로켓산이 개발한 SOM을 토대로 한 미사일을 FA-50 탑재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2011년 터키 공군 F-16에 배치된 솜은 사거리 250km로 2018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했던 올리브가지 작전에 쓰였다. 한화는 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확도는 3m 이내이며 지상 표적 타격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공대한 미사일로 전환하거나 KF-21 탑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 ED와 LIG 넥스원이 KF-21 탑재를 위해 2019년부터 탐색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있다. 기술 실증 시제품을 제작, 테스트용으로 개조된 F4의 장착 및 투하 비행 시험을 계획 중인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미사일의 전체적인 성능은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개발 및 양산에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르면 KF-21 블록 2가 만들어지는 2020년대 후반에 탑재될 예정이다. 기술 추세 고려한 정책 결정 필요.
올해까지 탐색 개발이 진행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향후 개발 일정 등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에드가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업체 주도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하지만 개발비 추가 소요, 개발 주관 업체가 수행할 개발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